동아일보 2026년도 3월 18일자 기사. 한국에 뿔난 대만 외국인 신분증에 한국을 남한으로 표기 변경. 심리전이죠. 한국 전자 입국 신고서 양식에 중국의 대만을 표기된 것, 대만을 중국으로 표기한 것에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이달 중 정정 안 하면 추가 조치. 대만을 중국으로 표기한 것에 대해서 한국 전자 입국 신고서에 대만으로 표시 안 하고 중국으로 표시했다고. 지금 대만에서 우리 한국을 한국이라고 했다가 남한으로 표기했다는 거예요. 대만 정부가 한국의 전자 입국 신고서 시스템에서 자국이 대만이 중국으로 표기된 것에 대해서 반발해서 대만 외국인 거리 중에서 한국 표기를 남한으로 변경했다고 대만 매체가 보도했다. 심리전을 하는 거죠. 이게 하든 말든 내버려둬요. 대만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대만 외교부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이달 1일 대만 외국인 거리 중 상의 한국 표기를 남한으로 바꿨다고 18일 밝혔다. 그러면서 이달 31일까지 한국이 긍정적 대답을 내놓지 않으면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간 대만 정부는 한국의 전자 입국 신고서 시스템에서 자국이 중국으로 표기된 것에 관련해 대만은 중국과 종속관계가 아니다고 정정해 줄 걸 요구했다. 대만 외교부는 지난해 12월 낸 성명서에서 최근 한국 전자 입국 신고서의 출발지 및 다음 목적지 항목에 대만을 중국이라는 표기가 사용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만은 주권을 가진 독립국이라며 현행 표기는 명백한 오류로 대만인의 입국 과정에 불필요한 곤란과 감정적 상처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대만 외교부는 한국 정부의 비우호적인 표기에 대해 깊은 불만과 실망을 표명한다며 그간 수차례 한국 정부의 표기를 정정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한국은 대만 국민이 자주 방문하는 주요 국가 중 하나이며 대만은 한국과 우호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면서 해당 표기가 수정할 때까지 한국 측과 지속해서 소통하며 자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제 심리전이죠. 이게 중국하고 우리가 친해지니까 이재명 정부가 한중 정상회담을 하고 중국을 방문하고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대만은 불편해지겠죠. 대만을 방문하고 그런 건 없잖아요. 우리가 그 어느 정부 시대 때인지 모르지만 대만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 중국에서 대만하고 중국 중 대만하고 관계를 맺으면 한중 관계를 안 하겠다 해서 그때 대만을 포기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죠. 대만하고 아마 우리나라의 대만에 대한 대사관이나 그 외교관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리고 중국과 거리를 텄는데 그래 그때 당시에 좀 인식이 있는 국민들은 그래서 쓰냐 하고 이제 많이 공격을 했던 그때가 한 수십 년 전이니까 그때 김대중 정부였는지 무슨 뭐 박정희 정부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중국하고 사이를 틀던 시기에 있었던 일이죠. 그러니까 국익을 위한 거죠 그게. 동아일보 한국에 뿔난 대만 외국인 신분증 한국을 남한으로 표기 변경. 그러니까 대만 대신에 중국 써버린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대만이 지금 뿔이 나 있네요. 성가 크로스 나의 정치 코멘트였습니다. 국민일보예요. 2026년도 3월 18일자 기사. 왜 내가 연차 써야 하나? BTS 공연의 직장인 날벼락이라는 기사입니다. 서울 광화문에 열리는 BTS 공연을 앞두고 일부 회사가 휴업을 결정하면서 직원들에게 연차를 쓸 것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18일 직장 갑질 119에 따르면 최근 이 단체엔 공연 때문에 회사가 문을 닫는다며 금요일 오후 반차를 쓰라고 했다는 식의 제보가 이어졌다. 사업적인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문을 닫으면서 휴업에 따른 부담은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직장 갑질 119는 근로기준법상 연차 휴가는 노동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사용자는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사업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 변경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회사가 특정 날짜를 정해 일괄적으로 연차 사용을 요구하는 방식은 법 취지에 어긋날 소지가 크다는 해석이 나온다. 요즘 회사들이 다 힘든데 뭐 연차를 없애버린 것도 아니고 이 회사에서 준 연차를 이 시기에 좀 써도, 그러니까 노동자도 무조건 노동자 주장만 할 게 아니라 이 뭐 기업들이 다 해외 나가서 이렇게 나라 위상을 높이고 우리를 국민을 먹여 살리고 있는데 이 BTS 공연으로 인해서 거기에 저기 운영에 차질이 생기니까 연차를 이때 좀 써달라 한 것은 노동자가 기업도 살리고 자기들도 같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뭐 노란 봉투법이니 상법이니 이런 것이 기업 주기를 해서 결국 뭐가 됩니까? 기업들이 결국은 뭐 하나라든지 뭐 현대라든지 뭐 LG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에 가서 이런 석유도 얻어오고 다 그러잖아요. 이에 따라 회사가 특정 날짜를 정해 일괄적으로 연차 사용을 요구하는 방식은 법 취지에 어긋날 소지가 크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미 회사 요구에 따라 연차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개별 협의를 통해 일정 변경이나 취소가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는 회사나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건 인정되지 않는다. 휴업수당 지급 여부도 쟁점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은 사용자 책임으로 휴업할 경우 평균 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공영으로 인한 혼잡이나 안전 문제를 이유로 영업을 중단한 경우 역시 경영상 판단에 따른 휴업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프리랜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관련 규정 적용이 제한돼 휴업수당을 요구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김자연 직장 갑질 119 노부사는 BTS 컴백으로 전세계가 축제 분위기지만 그로 인해 노동자들에게 연차 및 휴업 강요 등 입합이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면 축제 의미는 퇴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노무사는 특히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5인 미만의 사업장 프리랜서 등 특고 플랫폼 노동자는 휴업수당 청구조차 어려워 노동자들의 살거리에 대한 두터운 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뭐 휴업을 좀 그쪽을 해주면은 서로가 좀 기업을 도와야지 노동자만 주장만 이렇게 해도 안 되겠죠. 요새 기업들이 다 힘들거든요. 국민일보 2020년 3월 18일 왜 내가 연차 써야 하나? 연차 좀 써주세요. BTS 공연에 직장에 날버려. 연차를 이때 써서 뭐 봄에 꽃놀이 가면 되겠네. BTS 공연도 보고. 쌈과 크로스 나의 정치 코멘트였습니다. 뭐 한국일보예요. 2020년도 3월 19일자 오늘 기사네요. 눈 감고 DMZ 지뢰밭 들어가는 꼴. 전직 구축 함장들이 보는 호르무즈 파병. 뭐 미국이 미친 짓 한 거죠. 자기 해군도 다 마다한 것을 갖다 동맹국한테 거기 들어가는 것은 눈 감고 DMZ 지뢰밭 들어가는 꼴이라 하잖아요. 30km 폭 호르무즈 해협은 미국도 못 들어가. 청해부대 전시 대비 안 되어 있는 투입 불가. 청해부대를 전부 갖다 거기다 넣어서 몰살시킬 필요는 없죠. 봉쇄 장기화 시 투입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뭐 러시아산 사야지. 요새 러시아만 살펴놨다잖아요. 우크라이나를 더 길게 끌을 수 있다고 그러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 등 동맹국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지만 파병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전황에 따라 언제든 군함 투입 압박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압박한다고 죽으면 사지에 우리 국민을 몰아내면 우리 군대를 몰아내면 우리 국민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자식들 아들들을 다 요즘은 애를 많이 낳지도 않잖아요. 1명 아니면 2명 낳는데 그런 자식들을 갖다 그런 데다 사지에다 몰아넣을 수 있겠어요? 군 안팎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병하게 될 경우 그 위험성을 지금부터 냉정히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에 한국일보는 18일
구축 함장을 지내며 실제 어려운 작전에 여러 차례 투입된 경험이 있는 해군 제독 3인의 분석을 들어봤다. 특히 강계투항 함장을 지낸 황기철 전 해군 총장은 2011년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아덴만에서 여명 작전을 지휘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 해협 작전의 위험성을 분석했다. 해군 제독 3인은 이란의 길에 들어온 미사일 등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좁은 수역안으로 준비가 덜 된 구축함을 밀어넣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황 전 총장은 호르무즈 해협은 양옆에 배가 지나가는 것이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좁다면서 그곳에 기뢰가 깔렸다면 미국 전투 군함도 들어갈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작전 중 이란의 드론이나 미사일 공격을 막아낸다 하더라도 배 밑에서 기뢰가 터진다면 높은 확률로 침몰하게 될 것이라는 게 황 전장의 예상이다. 기뢰를 깔아놨다는데 거기 들어가라면 안 되죠. 최영 함장 해군 참모 차장을 지낸 김현일 전 차장도 일반적인 작전 개념은 기뢰를 먼저 제거하고 그 다음에 구축함과 같은 군함이 들어가는 것이라며 기뢰 제거 없이 호르무즈를 간다는 것은 눈 감고 지뢰밭 걸어가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니까 미국의 지뢰선이 3척이 있는데 2척은 뭐 말레이시아인가 어디 말레이시아인가 인도네시아인가 어디 거기에 가서 있대요. 2대가 이 호르무즈 지뢰 제거 그 배가 3대가 있는데 2대가 거기서 쉬고 있다는 거예요. 청해부대가 투입된다면 이란의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거기는 전부 해적을 소탕하기에 투입된 청해부대를 전시에다가 집어넣으면 바로 총알받이 되는 거죠. 이러면 이재명 정부는 못 살아남아요. 국민들의 지탄에. 우리 국민들은 절대 그건 이재명 정부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김 전 차장은 대조영 함대 자체 방어를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좁은 수로에서는 이란이 맘만 먹으면 때릴 수 있는 굉장히 쉬운 목표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선박들이 침몰할 경우 해당 항로가 막히게 되기 때문에 우리 군함이 들어갔다 꼼짝달싹 못하게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그는 덧붙였다. 방어를 위한 무장, 탄약도 충분치 않다는 주장도 있었다. 무모대왕 함장을 지낸 김진영 전 해군 군수사령관은 청해부대는 현재 적재한 것으로는 전시 상황에 작전 지속 능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면서 제한적 전투 능력은 가지고 있겠지만 해적 퇴치, 선박 호송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전투 해역에서 대기뢰전이나 대드론 전투에 대한 개념 설정이 안 돼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대하고 해적하고 같나요? 해적을 대상으로 하는 청해 부대를 가지고 이란하고 미국의 전쟁의 터에다가 집어넣는 건 말이 안 되죠. 청해 부대의 대조영은 SM-2 대공 미사일, RAM 대공 미사일과 근접 방어 기관포인 330mm 골기포 등을 가지고 있다. 적의 공격 시 항공기 등에서 대응할 수는 있어도 탄도미사일이나 벌떼 드론, 자포 무인 잠수정 같은 이란의 비대칭 전쟁을 막기는 역부족이라는 게 김 전 사령관의 설명이다. 가면 죽어요. 이걸 미국이 강요한다면 우리 국민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자기 미군은 피해버리는 것을 우리 왜 동맹국을 갖다 집어넣습니까? 이건 일종의 살인 행위예요. 이들은 소의 기뢰 제거 작전이 끝나고 기뢰 위협이 제거되기 전까지는 청해부대뿐 아니라 다른 군함도 파견해서 안 된다고 조언했다. 김현일 전 차장은 군함을 보내지 않는 것이 맞다면서 이런 방식으로 함정을 보내라는 것은 군의 프로토콜 규약에 맞지 않고 정상적인 검토 없이 이루어진 요청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황기철 전 총장은 해군 소의 함정은 12척밖에 없고 작은 배라서 호르무즈가 해협까지 이동하는데 한 달 이상 걸릴 것이라며 한반도 안보 상황도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한반도도 지금 북한하고 정전 상태에 있는데 지금 거기다가 호르무즈에다가 미군도 주한미군이나 주일 미군이 전부 다 무기들이 전부 지금 이란으로 집중되어 있는 상태에 다 비어 있었죠. 근데 우리 한국 것까지 비워 놓으면은 북한이 잡아먹기 딱 좋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김진현 전 사령관은 이란과 외교적 협상이 먼저라고 말했다. 그는 이란이 의도적으로 우리 선박을 공개하지 않은 이상 군함 팁보다 외교 천일이 먼저 가동되어야 한다면서 우리 선박에 위험을 가하지 않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맞네요. 이란 대사관이 우리나라에 있죠.
다만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군함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황 전 총장은 기뢰 등 위협이 제거된다면 궁극적으로 함정을 보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원유 수송선을 비롯해 우리 선박에 다녀야 하는 군함을 보내지 않고 다른 나라에 우리 선박 안전을 보장해달라고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후 황 전 총장은 구축함 한 척만 보내서는 안 된다며 승전 후 피로도 문제, 배정비 문제를 감안하면 2척 이상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사령관은 군함이 가더라도 미국 군사작전에 동참해서는 안 된다며 우선 우리 선박 호송 등 방어적 임무에만 전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이거 좋다고 봐요. 예전에도 우리 다른 데 가담하지 않고 우리 선박 호송에만 집중 방어해야 된다. 나는 그거대. 그전에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한 적이 있죠. 다른 나라에 이제 전쟁에 참여해버리면 이란과 같이 원수되는 거죠. 한국일보 2026년 3월 19일자 오늘 굉장히 좋은 전직 구축함장들이 말하는 것에 굉장히 우리가 들어서 유익한 것들이 많이 있죠. 눈 감고 DMZ 지리밭 들어가는 꼴, 전직 구축함장들이 보는 호르무즈 파병. 그러니까 이란 정부하고 같이 대화를 먼저 하고 무조건 갖다 파병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배에 대해서 유조선만 보호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그 맞아요. 거긴 가긴 가되 우리 배만 보호해라. 썬가 크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였습니다. 뭐 이제 호르무즈를 SBS예요. 호르무즈 건너고 싶어 이란이 내놓은 통과 조건이었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2020년 3월 18일자 기사인데요. 호르무즈를 건너려면은 아까도 말했죠. 이하나로 거래하라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호위 연합이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이란이 8개 국가와 해협 통과 협의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통과 조건은 원유를 중국 이하나로 거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죽이는 거죠. 대개가 유조 이렇게 기름을 원유를 사올 때는 전부 달러로 계산하기 때문에 위안화로 계산하는 건 중국한테 힘을 실어주는 것이죠. 거의 이란의 80% 이상을 중국이 다 석유를 사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나 인도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잖아요. 이란이 중동 밖 8개국 국가와 호르무즈 해협 통과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도 이란하고도 외교가 필요하다. 이란이 우방국에 기뢰 폭발 위험이 있는 기존 항로 대신에 새로운 통항로를 열어줬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15일 위치를 노출하고도 무사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파키스탄 원유 운반선 항로입니다. 파키스탄도 따로 기뢰가 되지 않는 대로 인도해 준다는 거죠. 이 선박은 효율적인 거리로 해협을 통과하는 통상적인 항로가 아니라 이란 영토 섬 2개 사이를 지나가는 좁은 연안 항로를 선택했습니다. 거기는 봐줬다는 거죠.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권이 더 강화된 가운데 트럼프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릴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것은 봉쇄 해제는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란의 해안 지역을 박살내고 있습니다. 그랬네요. 박살낸다고 됩니까? 모기 떼처럼 이렇게 드론이 막 날아든다잖아요. 원유 생산량 420만 배럴에서 100만까지 줄인 이라크는 크루드 자치구 송유관을 거쳐 튀르키예로 수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도 육상 송유관을 통해 홍해나 오만만으로 수송하는 원유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해상으로 안 되니까 육상으로 이렇게 먼 거리는 또 할 수 없죠. 우리 같은 경우는 사와야지. SBS 2026년도 3월 18일 호르무즈 건너고 싶어 이란이 내놓은 통과 조건 바로 위안화 중국 돈으로 결제하라는 거예요.
MBC예요.